안녕하십니까. 기본 압축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대리권 보고 있습니다. 대리권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대리권 특히 범위하고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봤죠. 자, 대리권에서 또 중요한 대리권의 제한이 나왔습니다. 대리권 제한에서는 두 가지 조문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가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원칙적 금지가 나옵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과 법률 행위를 하거나, 이게 자기계약이죠.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을이 자기 자신과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이게 자기계약 형태죠. 그 다음에 동일한 법률에 관해서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이게 쌍방대리죠. 매도인 갑의 대리인 을, 매수인 병의 대리인 을, 이 을이 쌍방을 대리해서 매매계약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대리나 자기계약 형태, 쌍방대리 형태의 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못한다 그랬으니까 뒤집어 해석하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본인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 형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단서에서 본인의 허락이 설령 없어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다? 채무이행, 돈 갚는 거, 변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는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자기계약 형태나 쌍방대리 형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두 가지 경우,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하고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채무이행의 경우, 이거는 자기계약 형태나 쌍방대리 형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원칙과 예외로 124조를 나눠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의는 지금 말씀드렸고, 자기계약이 뭔지 쌍방대리가 뭔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뭐가 있는가요? 구체적 예를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이런 경우를 출제하면서 할 수 있다 없다 형태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없는 거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랬어요. 채무이행 가능하다 그랬죠. 자, 채무이행은 돈을 갚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갑의 재산관리인 을이 갑의 채권자의 지위에도 있어요. 즉 갑이 을에게 빌린 돈이 있어. 갚아야 될 돈이 있어. 갚아야 될 날짜가 됐어. 을은 갑의 허락이 없어도 갑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뭐 할 수 있다? 변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기계약 형태의 변제가 되겠죠. 또 하나가 대법원 판례인데요. 돈을 빌리는 갑, 차주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병, 대주라고 합니다. 근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사채업자예요. 근데 이 돈을 빌리는 차주와 돈을 빌려주는 대주, 사채업자 사이에 사채 알선업자가 끼어 있어요. 요 사채 알선업자를 우리 대법원은 차주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대주의 대리인, 즉 쌍방 대리인으로 봅니다. 자, 이때 돈을 빌린 차주가 돈을 이렇게 변제하는 게 원칙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변제하는 경우, 차주가 사채 알선업자에게 변제를 하고 사채 알선업자가 대주에게 돈을 갖다 주겠죠. 즉 쌍방대리 형태의 변제가 되는 거죠. 쌍방대리 형태의 변제, 즉 쌍방대리 형태의 채무이행이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효하다. 이렇게 되겠죠. 법무사는 매도인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이전 등기를 신청하죠. 쌍방대리 형태의 이전 등기 신청입니다. 이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 세 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해달라. 자, 이렇게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위반해버렸어. 본인의 허락도 없고 채무이행도 아닌데 만약에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형태로 해버렸어. 그러면 그 행위는 무권대리가 됩니다. 그죠?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거니까.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했으니까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행위가 되고, 즉 무권 대리 행위가 됩니다.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다만 이제 유동적 무효라고 나중에 불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유동적 무효일 때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가 있죠. A 부동산의 입찰 절차에서 갑의 대리인 을, 병의 대리인 을이 각각 갑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병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입찰을 했어요. 쌍방대리 형태의 입찰이죠. 본인 갑 또는 병이 허락을 한 적이 없어요. 본인의 허락이 없죠. 채무행 아니죠. 따라서 자유약 쌍방대리 금지를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뭐다? 무효다. 이렇게 된 거죠. 다만 무권 대리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제한이 대리인이 여럿 있는 경우예요. 갑이 을에게도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병에게도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함으로써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이게 수인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대리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을은 을 나름대로 정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은 병 나름대로 무하고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중 매매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예외, 법률 또는 수권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 이게 뭐야? 공동으로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다른 정한 바 라는 말은 갑이 을과 병에게 야 니들 둘이 공동으로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이때는 각자 대리할 수 없다. 공동으로 대리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19조 이렇게 해석한 다음에 원칙 각자 대리라 그랬죠. 다만 법률 규정이나 수권행위에서 공동 대리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동 대리 제한이 있는 게 대표가 친권입니다. 부모는 혼인 중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으로 제한이 되어 있을 때 무엇을 공동으로 해야 되는가? 대리인은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 행위를 하잖아요. 미성년의 자 갑에게 부모가 있더라. 자, 이때 미성년의 자가 영어 학원을 다니려고 한다. 그럼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때 부모는 어느 학원을 다닐지를 공동으로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을과 병이 A 학원으로 결정을 했다. 그럼 이 학원에 가서 갑이 이 학원에서 공부할 거다. 학원을 다닐 거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계약을 해야 되잖아. 그 표시는 단독으로 해도 상관없겠죠. 이미 A 학원이라는 걸 공동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표시는 단독으로 해도 무관할 겁니다. 자, 표시했어. 을이 혼자 가가지고 을병이 A 학원을 공동으로 결정한 다음에 을이 혼자 가서 계약서를 썼어. 그날 책을 수령해야 되잖아요. 학원에서 책을 줘. 그걸 수령해야 되잖아. 이거 을 불러갖고 공동으로 수령해야 돼요? 단독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수령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공동대리 제한이 있을 때 두 가지.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라. 그러나 표시행위는 단독으로 해도 상관없다. 나아가 수령 대리도 굳이 공동으로 할 필요 없다. 단독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되겠죠. 즉 공동 대리 제한이 있을 때 능동 대리만 공동으로 하면 되고 수동 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동 대리 제한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반을 했다. 만약에 공동 대리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했다. 이게 공동 대리 위반이잖아요.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했다. 그럼 당연히 권한을 넘은 거니까 무권 대리가 되겠죠. 무권 대리니까 본인에게는 유동적 무효가 될 겁니다.
여기 119조 공동대리 제한이 될 겁니다. 자, 대리권의 마지막 대리권 소멸 사유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조문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하나가 127조라고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입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대리권은 임의대리권 또는 법정대리권은 첫째 본인 사망, 두 번째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 대리인의 파산, 이런 경우에 대리권이 소멸한다. 앞머리 따서 본사, 대사성파 이렇게 암기합니다.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첫째, 본인은 사망만 대리권 소멸 사유입니다. 본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 이런 것들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본인은 사망만. 두 번째, 대리인은 사망뿐만 아니라 성년 후견의 개시도 대리권 소멸 사유예요. 하지만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세 번째, 대리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나 파산은 당연히 대리인이 된 후에, 대리인권이 생긴 후에 성년 후견의 개시가 되거나 파산한 경우에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127조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128조라고요.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입니다. 이 128조는 임의대리에만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제목 자체도 임의대리의 종료라고 되어 있고요.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유된 대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법률행위가 본인의 수권행위예요. 결국 임의대리권은 이란 뜻이에요. 임의대리권은 전조 127조 이외에 원인관계 종료, 수권행위 철회. 자, 지난 시간에 원인관계와 수권행위는 별개의 행위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각각을 규정한 거죠. 원인관계가 종료가 됐다, 수권행위가 철회가 됐다,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그러니까 임의대리권 특유의 소멸사유 두 개. 원인관계 종료, 원인관계 종료 전 수권행위 철회. 두 가지에 의해서 임의대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암기. 법정대리권의 특이한 소멸 사유도 있겠죠. 예컨대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면 부모의 친권은 소멸하겠죠. 이런 식으로 법정대리의 특이한 소멸 사유가 있는데, 특히 법정대리는 법원의 박탈에 의해서, 상실선고에 의해서 소멸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 시험에 친권 상실 선고인데 대리권 상실 선고라고 출제가 된 적이죠. 이렇게 법원의 상실 선고를 통해서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대리권이 소멸했어요. 그럼 대리인은 더 이상 대리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두 번째, 그 소멸은 당연히 장래를 향하여 소멸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멸하기 전에 이미 대리 행위를 했어요. 이거 영향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대리권 소멸하기 전에 이미 대리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는 유효한 거고, 결과적으로 대리권 소멸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 대리권을 소멸한 후, 소멸하기 전에 대리 행위는 괜찮은데 소멸한 후에 대리 행위를 했다. 당연히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 행위를 했으니까 무권 대리가 될 거예요. 다만 나중에 보시겠지만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성립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무권 대리가 원칙이 돼. 다만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대리권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 해결한 거예요.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유효하려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할 것, 그 다음에 대리 행위가 있을 것, 그 두 덩어리 중에서 대리권이 존재할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본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니까 대리권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상대방과 대리 행위라는 것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 대리 행위란 건 별거 아니죠. 누구를 위한 법률 행위예요? 본인을 위한 법률 행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리는 대리 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됩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건 본인 이름으로 한다는 본인 이름. 이거를 현명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대리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갑소유 A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받은 을이 병과 A 토지를 매매할 때 이 토지가 갑소유 땅임을 밝혀라. 갑소유 땅임을. 이 계약은 나 을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 본인 갑을 위한 계약임을 밝혀라. 예를 들어서 매도인은 누구임을 밝혀라. 매도인은 갑이다. 그럼 너는 뭐냐? 아, 나는 매도인의 대리인이다. 이걸 밝히라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114조 1항이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경우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근데 1항은 대리인이 표시하는 거죠.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이렇게. 누가 표시? 대리인이 표시하는 거죠. 결국 1항은 능동대리죠. 근데 2항을 봤더니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 이 제3자가 누구냐? 상대방 병이에요. 즉 병이 을에게 표시를 하고 을은 이걸 수령하는 거예요. 이때는 병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이런 뜻이에요. 병이. 결국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즉 현명을 누가 해야 되느냐? 1항은 대리인이 하는 거고요. 2항은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요거를 현명의 주체라고 합니다. 대리의사 표시, 현명,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누가 하느냐? 1항 대리인이, 2항 상대방이. 이렇게 되겠죠. 자, 조문 확인했습니다. 현명의 대리인의 대리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려면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당연히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지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을 위하여라는 말이 본인을 위한 것이란 말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상관없이 효과를 본인에게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현명을 해야만,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만 대리행위가 됩니다. 다만 현명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행위 대리. 상행위가 뭐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상법상 상인일 때 그걸 상행위라고 합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 남편이 부인의, 부인은 남편의 의식주와 관련된 일을 대리하는 경우에 굳이 현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현명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걸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현명을 해라.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해라. 여기서 누가 표시해야 되는가? 이걸 현명의 주체라고 하고요.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고, 수동대리는 제3자, 조문에서는 제3자,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해라. 이걸 현명의 주체라고 합니다. 자, 현명의 방법. 당연히 현명도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니까 분류식이죠. 보통은 갑의 대리인 을 또는 계약서에 매도인 갑, 대리인 을 이렇게 표시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시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을이 갑을 위하여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이 갑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충분하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어음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단 말이지. 따라서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한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 있으면 충분하다. 특히 위임장을 제시하는 거. 대표적인 현명이 되는 거예요. 을이 병과 계약을 하면서 위임장을 보여줬어요. 현명했죠? 근데 계약서에 뭐라고 썼냐? 매도인 의라고 쓰고 도장을 꾹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서만 보면 대리행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위임장을 제시함으로써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판례 뭐라 그래요?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계약서에 설령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 적고 대리인 자신의 도장만 찍었다 하더라도 대리행위가 된다. 그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만 하면 충분하다. 위임장을 제시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현명을 했다면, 그죠?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대리인을 표시해서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다. 본인 이름으로만도 할 수 있고, 매도인 갑, 대리인을 아예 적시 안 했어. 이래도 되고, 매도인을 심지어 을 이렇게 도장을 찍어도 애초에 뭐 했었다면,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이건 대리행위로 봐야 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대리행위도 봐야 된다. 그래서 현명을 했다면 위임장을 보여주는 등 대리인이 직접 본인 이름으로만 도장 찍었다. 이것도 대리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대표적인 거. 심지어 위임장을 제시했어요. 근데 계약서에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을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매도인 을 도장 꾹 찍었어. 그래도 이걸 대리행위로 봐야지 매도인 을이라고 되어 있다 해서 을을 매도인으로 보고 타인 물건 매매로 봐야 되느냐? 아니다. 이미 위임장을 제시했으니까. 이건 타인 물건 매매로 봐서는 안 되고 대리행위로 봐야 된다. 대리행위. 그죠? 위임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14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만 원칙적으로 대리행위가 된다. 기억하세요. 만에 하나 현명을 안 했다. 그럼 이건 대리행위 아니니까 대리인 자기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당연하죠. 위임장을 제시 안 했어요. 전혀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고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매도인 갑이라고 하지 않고 을 이렇게. 그럼 이건 당연히 매도인은 을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걸 대리행위로 볼 수는 없으니까. 대리인 자기 행위로 보는 거죠. 근데 만에 하나 을이 현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미 대리행위란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는 다시 114조 1항을 적용해서 대리행위로 봐라. 이렇게 되죠. 평상시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수차례 병과 계약을 해왔다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을이 굳이 병에게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병은 대리행위란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굳이 현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대리행위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조문 받고 해석해 봅니다. 원칙.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럼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행위가 된다. 이때 대리인은 나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생각했지만 표시 안 했다. 착오다라고 주장할 수 있냐? 주장 못하죠. 표시 자체가 없으니까.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만 있었지 표시 자체가 없었으니까 착오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을이 내가 갑이요라고 본인 명의로 도용한 경우, 그죠? 또 을이 내 땅이요라고 팔아먹은 경우, 이런 게 전형적인 거예요.
갑으로서 A 토지를 매각을 의뢰받은 을이 병에게 내가 갑이다 라고 갑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이 땅은 내 땅이다 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리 행위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을 자신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다만 요 경우에도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대리를 유추해서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경우가 극히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따라 원칙적으로는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근데 판례가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대리행위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밑에 판례가 이제 그런 것들인데 지금 보지 마시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자, 3번 대리인이 현명 없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을 하는 경우 이때도 대리인은 아닌 거죠. 4번 무권리자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무권대리와 연결이 되는데 갑소유 A 토지를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대리행위로 팔아먹으면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그런데 좀 전처럼 아무런 권한이 없이 을이 갑으로 행세하여 팔아먹거나 갑으로 행세 내가 갑이다 이렇게 또는 이 땅은 내 땅이다 라고 팔아먹은 경우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무권대리도 아니게 됩니다. 이런 거를 무권리자 또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고 해요. 그리고 이 무권리자 또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권리자라 권한자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추후 인정, 사후 동의. 추후 인정, 사후 동의를 할 수 있는데 문제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나중에 보게 되는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무권리자, 무권한자의 처분 행위에 대한 추인이라 하는데 결론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어찌됐건 이렇게 현명을 해야만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유효가 되고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니야. 다만 현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게 예외적으로 대리행위가 되죠.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14조, 115조를 묶으면 현명을 했다. 대리행위예요. 근데 현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 원칙 대리행위 아니야. 따라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그런데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다. 과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뭐가 돼? 대리행위가 돼. 여기까지가 조문이야. 여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대리행위가 아니지만 여기서 예외가 있더라. 대리행위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대리행위가 되는 경우와 우리 대법원이 상대방 모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본인에게 유효다라고 보는 경우를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114조, 115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명했다, 대리행위다. 현명하지 않았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행위가 된다. 자, 이게 114조, 115조고요. 다만 판례 대리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본인으로 행세를 하거나 또는 자기 땅인 양 매각을 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또 하나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추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무권리자,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로서 본인이 추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리행위의 방식
까지 살펴보셨습니다. 하자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